규현이, 명준이, 태희, 다혜 어서와. 민석이, 민지, 하윤이, 시준이, 지우, 찬윤이 어서와요. 주아, 서연이, 윤서, 소윤이, 유연이, 윤재, 현우, 정진이 어서와. 음.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발열 흡열 반응에서 질문할 게 있으면 번호 남겨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막 답변 좀 숙제가 늦게 도착한 친구들 많아가지고 질문 확인을 잘 못했거든.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줘 보시겠어요? 선생님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띠띠띠 누가 있더라. 오케이. 음.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 없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 보냐면 이제 1단원이 끝났어요. 41쪽을 한번 볼까요? 41쪽에 단원 평가 문제, 어, 10번 문제? 10번 문제 질문한 거예요? 요거? 요거 질문인가요? 맞아요? 맞으면 맞다고 한번 해주세요. 이거 질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잠깐만. 40쪽까지 풀라고 했잖아? 맞는 것 같은데, 그치? 음. 자, 먼저 질문 들어온 거 해볼게요. 39페이지 보세요. 네, 39페이지 보면은 10번 문제. 발열과 흡열 반응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에너지를 밖으로, 열을 밖으로 방출한다. 이걸 발열 반응이라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반응인 거예요.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반응, 우리는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그럼 이 열을 밖으로 방출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열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그 주변의 온도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눈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린다 그랬거든. 이 눈과 염화칼슘이 반응을 하면은 이게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에서 이 눈을 녹이는 거지. 이게 반응하면은 얘들이 열을 밖으로 방출해가지고 옆에 있는 눈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변을 따뜻하게 해서 뭔가 발생시킨다 하는 건 발열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첫 번째 기억은 발열 반응이고, 발열 반응이니까 어떻게 얘는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반응이고, 이두 번째 보면은 황산 칼슘과 물이 만나서 따뜻해진다. 선생님 이거 예시에서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웠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 반응하면서 따뜻해진다 했잖아. 따뜻해진다는 건 그 이 반응하고 있는 걸 만지면 따뜻해진다는 거야. 그 주변에 열을 얘들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따라서 얘도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은 차가워진다. 차가워진다는 건 이 반응 자체가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되는 거야. 열을 흡수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은 따뜻해지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은 차가워진다. 따라서 디귿 이것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라고 고르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좋아. 단원 평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개수 맞추는 거 6번 볼게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는 거를 1단원에서 공부하면서 이 화학 반응식은 왜 해야 된다? 바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된다. 개수를 왜 맞춘다? 바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의 물질이 반응 후의 물질로 될 때 여기에 있던 원자 자체는 바뀌면 안 된다.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를 만들어야 돼. 이런 반응이야. 그런데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얘들이 서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건데 뭐가 바뀌면 안 되냐면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입자, 원자는 그대로 개수가 변하면 된다? 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원자 개수 맞추기 위해서 반응 전에는 질소가 있으려면 최소한 질소라고 하는 건 N2의 형태로 있어야 하는데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때는 N이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N2를 다 쓰기 위해서는 암모니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암모니아가 이렇게 질소 때문에 암모니아를 두 개를 만들어야 한다면 거기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는 여섯 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응 전에 수소 원자가 총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여섯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 개가 있으려면 수소 H2가 이런 게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고 수소도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생성물을 만들 때만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만들어주면 N2라는 것은 한 개 있었어요. H2라는 것은 세 개 있었어요. NH3라는 것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대 3대 2의 개수가 만들어진다. 1은 생략한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수를 만들어 줬고요. 자, 7번에 보게 되면 어떤 또 41쪽이거든요. 7번. 어떤 화학 반응식인데 이 화학 반응식의 의미가 뭐냐? 이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이 화학 반응식은 뭐가 나와 있어? 여기 2, 1, 2 이게 뭐예요? 개수잖아, 개수. 화학 반응식에서 지금 여기 있는 개수 2, 1, 2 이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수는 결국에는 분자수와 같다. 개수의 비가 2대 1이라는 것은 분자수의 비가 2대 1로 반응해서 불분자가 두 개 만들어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개수의 비를 통해서 분자수를 찾는 건데 자, 3번을 보게 되면 자, 1번부터 보게 되면 반응물은 수소와 산소다. 전후의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야 되고 분자수의 비는 2대 1대 2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20개와 산소 10개가 반응하면 물 20개, 분자 2대 1대 2 돼야 된다. 3번이 왜 틀렸어요? 분자의 종류는 변하죠. 왜? 수소 분자가 있었는데 물 분자, 새로운 분자로 바뀌었잖아. 새로운 분자로 바뀌는 것이 뭐다? 화학 반응이다라는 이야기 했던 거예요. 맞아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네,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5번. 우리가 화학 반응의 법칙 중에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었지? 일정 성분비. 자, 일정 성분 법칙은 무슨 법칙이지? 뭐가 일정하다? 그들을 화학 반응을 할 때 얘들이 반응하는 개수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질량비. 이것이 뭐다? 일정하더라, 항상. 자, 문제를 보니까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는데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산화구리가 되죠. 금속과 산소가 만나면 항상 산화 땡땡 된다고 그랬어. 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구리와 산소에 항상 만나는 질량의 비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찾아보자는 거지. 뭘 통해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구리 4g이 항상 산소 1g과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4대 1. 구리와 산소는 4대 1로 반응하고 질량 보존에 의해서 산화구리는 그러면 5g이 만들어지겠구나. 4대 1대 5.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는
항상 4대 1대 5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런데 구리 20g과 산소 8g을 반응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맞아? 이 문제 뭐야? 지금 구리하고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산화구리가 될 때 항상 질량의 비가 4g과 1g이 항상 만나면 5g의 산화구리가 된다라는 게 지금 이 표에서 나온 팩트죠.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 그렇다면 구리 20g과 산소 8g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니? 28g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두 개 합쳐서 선생님 합치니까 28g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야. 왜? 항상 4대 1의 질량비로만 반응해야 돼요. 따라서 이 20g이 전부 반응하려면 4g의 5배잖아. 그치? 그러면 1g의 5배. 산소는 몇 g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산소는 8g이 아니라 5g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g과 5g이 반응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20g이랑 5g만 반응을 해서 25g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산소는 몇 g이 남는 거예요? 3g이 산소는 남는 거지. 남는 물질의 종류와 질량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찬윤아, 어때? 되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 19번을 보면 19번은 기체 반응 법칙이네. 기체 반응 법칙은 뭐냐면 이렇게 수소 같은 기체, 염소 같은 기체가 염화수소 같은 기체를 만들 때 이들 기체 사이에는 일정한 뭐가 존재한다? 부피의 비가 존재한다는 거야. 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수소 같은 애들이나 염소 같은 애들이나 크기는 다르지만 이 기체는 매우 작아서 수소 분자 한 개가 차지하는 부피하고 염소 분자 한 개가 차지하는 부피하고는 똑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염화수소라는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도 똑같다라고 가능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 한 개가 차지하는 공간은 똑같다. 그러면 수소 한 분자와 염소 한 분자가 반응해서 염화수소가 두 분자가 만들어지면 그들 사이의 부피 관계도 1대 1대 2가 된다는 뜻이에요. 즉, 기체에서는 뭐다? 분자 수의 비가 결국에는 그들 사이의 부피비와 똑같다는 거지. 지금 분자 수가 1대 1대 2잖아요. 그럼 부피비도 1대 1대 2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법칙? 기체 반응 법칙. 그래서 5번에 보게 되면 수소 10ml와 연소 10ml가 반응하면 염화수소가 10ml가 만들어진다 했는데 틀렸죠. 왜? 수소 10ml와 염소 10ml가 반응하면 부피비는 1대 1대 2여야 하니까 10ml가 아니라 20ml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되겠어? 기체 반응 법칙. 되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단원을 정리를 해보고요. 넘어갑니다. 자, 2단원 볼게요. 자, 1단원 어려웠지. 1단원이 3학년 중에서, 2학년 중에서 1단원이 제일 어렵고, 3학년 중에서 1단원이 제일 어려워해요. 친구들이. 화학 파트를 상당히 어려워해. 하지만 좀 깊이 있게 공부하면 되게 재밌게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48쪽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지구과학인데, 여기는 조금 그래도, 친구들이 잘 하더라고. 이해를 좀 잘 하는 편이거든. 우선, 여러분 48페이지 보세요. 48쪽 이제 2단원 들어가는데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 기권과 날씨라고 돼 있어요. 요즘 날씨 엄청 덥잖아. 얼마나 더워, 그치?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날이 더운 날도 항상 이렇게 이런 기권과 날씨, 과학을 항상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관심 있게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현상들 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보는 습관이 생겼어. 그래서 재밌거든. 우리가 요즘 하늘에 구름 같은 거 봤어요? 구름이 어때? 굉장히 막 구름이 막 뭉게구름이 막 솟구쳐 오르고 이런 구름 막 생겨요. 그리고 어느 날은 먹구름 막 생겼다가 갑자기 막 소나기가 왕 내리기도 하고, 음,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갑자기 뜨거워지기도 하고, 갑자기 막 어두워지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장마철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날씨가 엄청나게 변하는데 이 날씨가 변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지구에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공기가 지구를 덮고 있어요. 그리고 공기들이 덮고 있고 이 공기들이 순환을 해. 위아래로 순환을 하거든. 마치 에어컨 바람이 아래 위로 우리 방향 순환하듯이 이 거대한 공기의 영역도 순환을 해요. 지구를 덮고 있는 이 공기층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 놀라지 마세요. 이 높이층이 1000km나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덮고 있는 이 공기층이 중력에 의해 붙잡혀 있거든, 공기가. 붙잡혀 있는 공기층이 1000km나 두껍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수많은 공기들이 막 있고, 이 공기들이 움직여서 나를 지나가는 게 바람이에요.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거든. 음.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차가워지면서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그 물방울이 떠 있는 게 구름이야. 그리고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게 비야. 그리고 이 구름 속에는 물방울만 있는 게 아니라 얼음 알갱이들도 들어있어요. 어떤 스카이다이버가 하늘에서 뛰어내리면서 이 구름 속이 신기하니까 우리가 볼 때 구름이 되게 예쁘잖아. 그치? 예쁘니까 신기하니까 이 구름 속을 통과해 본 거야. 쫙 떨어지면서. 완전히 온몸에 다 상처 투성이 됐어요. 왜냐면 떨어지면서 이 얼음들이 살을 다 쳐가지고 예쁘지만 예쁜 곳이 아닙니다. 예뻐 보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단어는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냐면 바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기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날씨를 예측이 가능해져요, 사람이. 선생님도 이 날씨 예측하는 게 취미거든. 하늘을 보면서 오늘 하늘을 보면서 오늘 날씨가 어떻겠네? 오후에 어떻겠네? 소나기가 내리겠네? 선생님 일기예보 안 봐요. 선생님 혼자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재밌어. 구름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저렇게 이동하는 거, 왜 저렇게 이동하는지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단원을 재밌게 공부하면 이제 고등학교 와서도 지구과학 파트를 또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 하늘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재밌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공기가 있는 전체를 우리가 기권이라고 그래요. 지구에서 공기가 있는 영역을 전부 기권, 대기권이라고도 부르거든. 대기의 영역이란 뜻이거든. 대기권. 음. 이 대기권에 뭘 공부할 거냐면 층상 구조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층상 구조. 층상 구조가 뭐냐? 여기 땅이 있죠. 여기 땅이 있고 여기 우리 서 있잖아. 이렇게 서 있어. 서 있고 지금 여기가 전체가 공기층이다라고 하면 이 공기층은 공기들이 어디 많이 붙잡혀 있을까요? 지표면 근처에 공기들이 많이 붙잡혀 있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들은 점점 희박하고 사라져요. 왜? 바로 중력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는 곳에는 많이 작용하거든. 그래서 가까운 곳에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은 공기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의 양이 점점 위로 갈수록 줄어들어, 이렇게.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는 우주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태양 에너지를 받죠. 태양 에너지를 받았어, 지구는. 그래서 지구는 따뜻해요. 그리고 이 따뜻해진 지구는 자, 열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막 뜨겁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열을 받았기 때문에 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열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 밖으로 열을 조금씩 내보내고 있거든. 내보내고 있어. 그런데 이 땅 근처에서 내보내는 열이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지표면 근처에는 열이 많이 올라가고 있겠지만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도달하는 열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줄어들지.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후라이팬에 계란 후라이 하려고 후라이팬을 달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후라이팬의 바닥 부분이 가장 뜨겁잖아. 그리고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손을 높이 대면 어떻게 돼? 안 뜨겁지, 그치? 왜? 후라이팬 아래쪽이 가장 뜨겁기 때문이죠. 맞아요? 음. 이것처럼 그 땅에서도 위로 내보내는 열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다가 공기가 이제 거의 없는 곳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주의 태양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시 이때부터는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지구에서 나가는 열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서 열의 양이 줄어들어서 온도가 떨어지다가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1000km 저 위에 한 100km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태양열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이렇게 온도 변화가 딱 두 번, 한 번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지구에서 나오는 열이 도달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다가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두 개의 온도 구조로 나눠질 수가 있어. 원래는 그래, 원래는.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원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다가, 아니, 올라가다가 아니라 내려가다가, 온도가 떨어지다가 한번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해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 대기층에는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라고 있어. 오존층 들어봤어요? 자, 오존층의 분자식이 뭐예요? 오존의 분자식 뭐였지? 아는 사람. O3거든. O3. 산소 3개가 결합된 게 오존이고 그 오존들이 많이 있는 층이 오존층이에요. 이 오존층의 역할은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한 자외선이 있어. 이 자외선을 오존층이 흡수를 해요. 자외선은 굉장히 강한 열 에너지거든. 그래서 원래는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오존층에서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다 보니까 다시 온도가 올라가. 그 오존층의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온도가 떨어져.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 이런 식으로 높이 올라가면서 온도 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생겨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 온도가 낮아지다가 오존층이 있는 부분에서 올라가다가 다시 식으면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돼. 이게 지금 뭐냐면 온도 변화예요, 온도 변화. 그래서 층이 높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층을 네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게 돼요. 가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이 첫 번째 층을 뭐라고 하냐면 대륙권이라고 그래. 대륙권. 왜 대륙권이라고 하는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 층을 뭐라고 하냐면 오존층이 있는 층이죠. 성층권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을 뭐라고 하냐면 중간권이라고 하고 마지막 층을 뭐라고 하냐면 열권이라고 해요. 다시 아래서부터 어떻게 된다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여러분 책에 봐봐. 48쪽에 보면 이렇게 층이 나와 있죠. 층상 구조라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죠.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그림 그려준 게 이거야. 자, 봐봐. 높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가장 가까운 곳이 있어. 이게 뭐냐면 대륙권, 대륙권. 그러다가 오존층 때문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 열을 흡수해서. 여길 뭐라고 한다? 성층권.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중간권. 아니, 내려가는 거 중간권.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거 열권. 이렇게 몇 개의 층으로 나눠진다? 네 개의 층으로 나눠진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이것을 다시 정갈하게 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높이에 따라 기온 분포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네 번째 층. 그래서 이 첫 번째 층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대륙권. 두 번째 층을 뭐라고 한다? 성층권. 세 번째 층을 뭐라고 한다? 중간권. 네 번째 층을 뭐라고 한다? 열권이라고 하고, 이 대륙권의 총 대기권 전체 높이가 1000km라고 했죠. 그때 이 대륙권까지가 약 몇 킬로미터냐면 11km 정도 돼요. 성층권까지는 땅에서 한 50km 정도까지가 성층권이고, 그 다음에 80km까지가 중간권이야. 자, 그래서 80km까지가 중간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00km가 열권이야. 열권이 제일 두껍지. 자, 그럼 왜 이름이 얘들이 이렇게 이름이 붙었냐면, 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자, 이름이 붙은 걸 알기 위해서는 얘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기가 있을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그죠? 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우리 2학년 8단원에서 대류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서 대류. 대류가 뭐예요? 찬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류 현상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걸 대류라고 해. 지금 여기 이 첫 번째 층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층. 이 첫 번째 층을 보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떨어지죠?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니까 높은 곳은 어떤 공기야? 찬 공기죠. 낮은 곳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위에 있는 찬 공기는 아래로, 아래에 있는 따뜻한 공기는 상대적으로 위로. 뭐가 일어나? 대류가 일어나지. 그래서 대류권이야. 알겠어요? 어, 즉, 이 아래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있죠. 이 땅이 바로 대륙권에 속해요. 에베레스트 산도 여러분들 11km를 넘지 못해. 10km 이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리 높은 산도 이 대륙권보다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 대륙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대부분이 대륙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대륙권에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바람도 불고 구름도 만들어지고 비도 내리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뭘 만들어? 차가워지면서 냉각이 돼요. 냉각이 되면서 물방울이 돼. 이 물방울이 떠 있는 게 구름이야. 그 다음에 비가 내려. 바람이 불어.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상현상이라고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태풍, 비, 바람, 모든 기상현상은 바로 대륙권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 바로 이 대륙권에서
공기가 섞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라는 것이 물방울이 되면서 합쳐지면서 얘들이 대류현상과 수증기가 함께 존재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대륙권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그 높이 올라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지? 성층권이 있다고 그랬죠? 성층권에는 뭐가 있어? 오존층이 있다고 그랬지. 자, 오존층이 있어서 얘들의 온도가 올라가. 여기가 지금 오존층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층이 형성되어 있는 곳 성층권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오존층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야. 오존층이 있어요, 성층권. 아, 이쪽은 올라가면서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어디 있어? 위에 있어요. 찬 공기가 어디 있어? 아래에 있어. 그럼 얘들은 자리를 바꾸려고 할까 안 할까? 좋아요. 안 하죠. 어, 안 하지. 얘들은 안 한단 말이야. 왜? 찬 공기는 어차피 무거워. 야, 난 어차피 무거운데? 나는 밑에 있을 거야. 따뜻한 공기. 난 어차피 가벼운데? 난 위에 있을 거야. 야, 그럼 우리 섞이지 말자. 안 섞이지. 그러니까 성층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섞이지 않는다는 거야. 섞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매우 안정하다라고 해. 공기들이 매우 안정하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들은 기상현상 같은 거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권으로 가면 다시 온도가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 위쪽은 무슨 공기? 찬 공기. 아래쪽은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할까? 찬 공기는 난 아래로 갈 거야.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갈 거야. 중간권에는 대류 현상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공기가 잘 섞이려고 한다. 요걸 다른 말로 공기들이 가만히 안 있으려고 한다. 불안정하다라고 해요. 이해되지? 어. 그런데 이 중간권에는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지. 왜냐하면 수증기라는 것은 중력에 의해서 거의 밑에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위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권에서는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대류 현상은 있지만 기상 현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열권은 다시 또 성층권과 마찬가지로 대류 현상이 없겠지.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을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냐, 대류가 일어나지 않느냐, 안정한 층이냐, 불안정한 층이냐를 봐야 돼. 알겠지? 자, 이걸 잘 보면 이제 나머지 것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대륙권은 공기가 잘 섞여요. 그러니까 눈과 비가 내리고 기상현상이 생겨. 성층권은 눈하고 비가 안 내려. 바람 안 불어.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다닐 때 이 성층권으로 다니는 게 굉장히 안전하단 말이야. 따라서 성층권은 이 비행기의 길, 비행의 항로로 이용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기들은 이 중간권에서 다 끝나요. 공기들이 중간권에서 거의 끝나. 열권은 공기가 거의 없어. 그래서 우주에서 떨어지는 이런 운석 같은 게 있어, 운석. 이 운석이 공기하고 처음 마찰하는 곳은 중간권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 운석이 중간권에서 마찰을 하면서 열을 내면서 떨어지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유성이라고 그래. 어제 유성우가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우리가 유성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중간권이다. 그 다음, 여기 열권은 오로라가 관측이 돼요, 오로라. 응. 오로라라는 것은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북극과 남극 있잖아. 이 지구가 하나의 자석처럼 자기장이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물질들이 있어. 그 물질들이 이 극지방 쪽으로 해서 여기 안으로 막 들어와. 들어와서 여기 꼭대기에 있는 아주 희박한 공기층, 열권에 있는 공기층과 부딪히거든. 부딪힐 때 나오는 게 바로 오로라거든. 그래서 요 정도.
아, 대기의 층을 네 개로 나눌 수 있구나. 각각의 층의 이름은 그렇구나. 각각의 층이 나타나는 특징은 그렇구나. 되겠어요? 자, 문제 풀어보자. 49쪽 보세요. 자, 1번. 자, 여러분 채팅 쓰세요. 채팅 씁니다. 자, 대기는 지표에서 높이 어디까지 분포한다고 해야 될까? 자, 어디까지? 호림이, 호림이, 지우, 그렇지. 1000km까지 존재한다. 자, 2번.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근에 더 많이 적게, 많이 적게. 지표 부근에 더, 그렇지. 미연이, 지우, 그렇지. 소윤이 많이 있겠죠. 왜냐면 중력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기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기체가 누구냐면 질소예요, 질소.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수증기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자, 지구의 대기는 뭐와 산소가 대부분이냐? 바로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에요. 자, 2번. 각 층의 이름을 써보세요. 자, 가나다라 각 층의 이름 써볼까? 하나씩. 자, 여러분 써서 올려보세요. 가는 무슨 층? 대류가 일어난다? 대류권. 자, 나는 무슨 층? 오존층이 있다. 성층권. 다는 중간에 끼었다. 중간권. 라는 태양열을 많이 받는다. 열권. 됐죠? 자, 2번의 별표.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 두 개. 기호로 써보세요. 대류라는 건 뭐야? 잘 섞인다. 잘 섞이려면 어떻게 된다? 위쪽에 무거운 찬 공기,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섞이는 거죠. 자, 어디와 어디다? 어디와 어디겠어요? 그렇지. 지우야, 주아, 하윤이, 유연이, 다해, 정진이, 호림이. 그렇지. 어디에요? 바로 대류가 잘 일어나는 층은 가와 다. 자, 안정한 층. 자, 안정하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어디에요? 두 개 써보세요. 반대니까 나와 라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좋아. 자, 그 다음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기상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공기가 잘 섞이는 대류가 있어야 되고요. 공기가 잘 섞이면서 거기 안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구름 만들 수 있는 수증기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어야, 다 있는 곳 어디야? 그렇지. 가가 되겠죠. 자,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 어디라고요? 중요하죠? 나가 되겠지. 잘했어. 여기까지 할만하지? 할만하지? 자, 3번. 각 층의 이름과 높이에 따라 기온이 변화하는 까닭을 자,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층 이거 어딜까? 이거 디귿 어딜까? 디귿. 자,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적게 받아. 자,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땅에서 방출하는 열을 적게 받아. 적게 받아서 온도가 어떻게 돼서 떨어지는 층.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어디야? 지표에 가장 가까운 층이에요. 따라서 대륙권이야. 조심하세요. 대륙권입니다. 대륙권이에요. 알겠어? 올라갈수록 땅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기온이 떨어지잖아. 대륙권. 우리 높은 산에 가면 춥잖아. 왜 추워? 지표에서 방출한 열 에너지가 적어서 추운 거예요. 지표에서 방출한 열 에너지가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추운 거야. 알겠어요? 자, 조심하세요. 자, 니은. 오존층이 있어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층이 있어. 이게 어디야? 성층권이죠. 자, 요건 되죠? 좋아.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 가열되는 곳이 이게 열권이에요, 열권. 제일 꼭대기층. 됐습니다. 자, 4번. 특징. 선생님이 하나씩 읽을게요. 대류가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나는 건
두 개 있었지. 대륙권과 중간권. 기억나요? 자, 유성이 관측대. 그러면 어디야? 중간권이죠. 자, 수증기가 있고 기상현상. 어디야? 대륙권. 오로라, 인공위성, 열권. 오존층, 비행항로, 성층권.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돼요? 자, 5번. 대기권은 층상 구조. 자, 기권은 뭐에 따른 기온 변화. 중요하다.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그쵸?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몇 개의 층으로 나눴어요? 네 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된다.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 있는 층은 가장 땅바닥, 대륙권이고,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 자, 요거 3번 별표 치시고, 중간권 계면. 자, 계면이 뭐냐면 이게, 경계면을 말하는 거거든, 경계면. 경계면을 계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이잖아. 그때 여기 경계면이 있잖아, 경계면. 이게 경계면이야. 이게 계면이거든, 계면. 그 다음에 이게 경계면이잖아. 이 계면이거든. 이 경계면이잖아. 계면. 경계면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이 경계면의 이름은 이 아래쪽의 이름을 따는 거야. 아래쪽이 지금 대륙권이다. 그럼 이 경계면의 이름은 대륙권 계면. 성층권 위에 있는 건 성층권 계면. 중간권 위에 있는 건 중간권 계면. 그때 중간권 계면 여기가 온도가 제일 낮다는 뜻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됐을까요? 넘어갑니다. 기억해 주세요. 됐어? 오케이. 두 번째 페이지.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 자, 50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복사 평형이 나와. 자, 복사 평형 처음 들어보는 말일 거야. 복사가 뭐냐? 우리 열의 그 전달 방식에서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이렇게 열이 오는 방식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열이 이동한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무슨 방식이다? 복사열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에너지를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복사의 형태로 지구까지 열을 보낸다는 뜻이죠. 그럼 복사 평형은 뭐냐? 이 복사로 된 열이 평형을 이룬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자, 이 물체가 있었어. 근데 이 물체에다가 열을 계속 가해줘. 그러면 이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열을 받으면 이 물체의 온도가 점점 증가하겠지. 증가해. 증가하면 이 물체도 이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올라가면서 이제 서서히 나도 뜨거워지는 거야, 이제. 나도 이제 열을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얘도 이제 열을 내보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상대방이 주는 열을 더 많이 흡수를 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이제 밖으로 내보내는 열이 많아져. 그래서 내가 흡수하는 열과 밖으로 내보내는 열이 같아지는 시점이 오잖아. 그 같아지는 시점이 오면 더 이상 온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는 거야. 왜 안 변해? 나도 똑같이 내보내고 있거든. 그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를 받는 열과 내보내는 열이 평형을 이뤘다. 복사 평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이 그림을 보니까 뭐가 떠올라? 마치 태양과 지구의 관계죠. 지구도 마찬가지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는 대기층이 두껍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때 태양으로부터 처음에는 태양열을 많이 받았어요. 태양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지구로 줬다라고 하면 이 지구가 대기에 의해서 또는 이 땅에 의해서 태양열이 도달했다가 땅에 의해서 밖으로 튕겨내서 반사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100 중에서 30은 우주로 바로 튕겨내. 반사해. 그러니까 태양이 100을 줬는데 야, 100 먹어라. 줬는데 지구가 30은 안 먹어. 반사하는 거야.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얼마를 먹은 거니? 실제로는. 실제로 지구는 70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구도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우주로 열을 내보내는데 받고 내보내는 열이 같아지는 순간이 왔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 지구 온도가 뜨거워지지 않는 거거든. 어. 그 얘기는 지구도 이제 우주로 얼마를 내보내고 있다는 뜻이야? 실제로 70을 내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실제 흡수한 건 70인데 이제 나는 70을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복사 평형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자, 봐봐. 태양이 100을 줬어. 100을 줬는데 30은 튕겨내. 안 먹어. 70을 먹었어. 이건 내 거야. 그러면 나도 70을 우주로 내보내. 그게 복사 평형이야. 음. 근데 70을 내보내는데 지구도 70이 아니라 더 많은 양을 내보낼 수도 있거든. 그 많은 양을 내보내는 것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지구가 100을 내보냈다 생각해봐. 땅에서 100을 내보내. 그런데 대기에 의해서 30은 대기가 그대로 머금고 있어. 70만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구가 내보내는 건 100인데 우주로는 70만 내보내고 30은 대기에 의해서 다시 지구로 보내지게 되잖아. 이렇게. 이게 뭐냐면 마치 비닐하우스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 열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마치 온실에 있는 효과를 나타낸다. 온실 효과. 이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가 따뜻한 거예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가능한 거야. 대기가 비닐하우스처럼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 온실 효과 없으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없을 때는 너무 차가워. 근데 지구는 대기가 열을 어느 정도 머금어 준다. 이게 무슨 효과? 온실 효과. 근데 문제는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테인 이런 애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거든.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온실기체라고 부르는데 그 온실기체 중에서 요 이산화탄소 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면 대기를 통해서 지구로 다시 내보내는 이 온실 효과가 더 강력해지는 거야. 이 온실 효과가 강력해지면 그때부터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많이 만들어지냐면 석탄이나 석유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얘들이 탄소로 돼 있거든. 그리고 얘들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석탄, 석유를 좀 사용을 덜하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복사평형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요약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책을 볼까? 오케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구의 복사평, 이 그림 잘 봐. 지구는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다. 어떻게? 태양이 100을 주고 그 중에 30은 튕겨낸다. 실제 흡수한 건
70이다. 대기에 흡수하는 거, 지표에 흡수하는 거 합쳐서 얼마야? 70이야. 중요한 건 70이야. 그러면 지구도 우주로 어쨌든 얼마를 내보내면 된다? 70을 내보내면 된다. 복사 평형 상태예요. 그때 이 지표에서 방출하는 것 중에서 다시 지표로 방출되는 이것이 뭘 일으킨다?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대기가 있는 지구에서는 평균 온도가 한 15도 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 온실 효과 때문에. 달은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다 보니까 온실 효과가 없어서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영하 18도예요. 대기가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다. 지구 온난화. 온난화라는 건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 그래. 이산화탄소의 양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 역시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야. 왜? 이게 바로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빙하가 녹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상이변 현상들이 생기고 바닷물의 해수면 상승이 되고 그러면서 생태계 변화까지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음.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준비하세요. 복사평형에 대한 설명이다. 자, 1번. 복사평형 상태에서는 물체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어떻다? 어떻다? 복사평형은 그렇죠. 같은 거야. 자, 복사평형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 물체의 온도는 높아진다, 일정하다, 낮아진다? 그렇지, 지우야. 오리마, 정진아. 그렇지. 일정하다. 호림이가 질문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선생님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온도를 방출하게 되나요? 라고 했거든. 아주 좋은 질문인데 물체가 있을 때 선생님 그러면 이 물체는 언제부터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나요? 처음부터야. 처음부터. 선생님 처음부터요? 네. 근데 눈에 안 보여. 왜냐면 흡수하는 열의 양이 100이야. 근데 처음에는 방출하는 게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흡수를 99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음. 점점 양이 늘어나서 나중에 100이 되면 평형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있었어. 있는데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자, 7번 별표. 자, 복사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 때 지구에 실제로 흡수되는 건 얼마예요? 이만큼이야. 몇 프로? 몇 프로라고 그랬어? 지구에 실제로 흡수되는 건 20 더하기 50 전체 몇 프로? 70%. 여러분 힘내세요. 주아, 호림이 고마워. 지우 고마워. 그렇죠. 자, 대기와 지표에 반사되는 거 얼마라고 했어? 튕겨낸다. 100 중에서 이만큼은 튕겨낸다. 싫어. 30% 윤서 그렇지. 다해 고마워. 음, 좋아. 호림이 고마워. 자,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면 자, 복사 평형이니까 이 B 얼마야 돼요? 70을 먹었으니까 70을 내보내면 되는 거야. 하윤이 고마워. 좋아. 자, 8번. 지구의 온실효과. 지구는 뭐가 있어서 뭐가 일어나므로 달보다 무슨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높다. 그러니까 지구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대기가 있어서 대기가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온실 효과를 시켜주므로 달보다 달도 복사평형 이루고 있어요. 근데 지구는 뭐가 있냐면 여기 대기가 있잖아, 대기. 대기가 있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를 70을 실제로 70을 흡수하고 70을 내보내면서 여기에다가 30이라는 열 에너지를 머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거고 달은 그냥 태양 에너지 100을 흡수했다가 그냥 100을 내보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온도가 낮은 거야. 그래서 달보다 무슨 온도에서 더 높은 온도에서 달도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기는 해요. 없는 건 아니야. 어. 낮은 온도에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온실기체.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라고 했고요. 산소 질소는 온실기체가 아니에요. 자, 지구온난화. 자, 지구온난화는 뭐가 강화돼요? 온실 효과,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이 온실 효과가 더 강화돼서 지구온난화로 이어진다 그랬죠? 자, 온실 효과가 약화되어 높아진다? 약화되어 노노 X. 자, 최근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난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석연료가 바로 석탄석유예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평균기온이 낮아진다? 아니, 높아진다. 지구 온난화가 되면 해수면은 대체로 높아진다. 어렵지 않죠?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53쪽을 보세요. 요런 그림이 나와.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이런 그림. 자, 53쪽을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위도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양이거든. 자, 복사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 태양이 주는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지금 이 아래쪽이 위도예요, 위도. 위도 0도. 위도 0도가 어디냐면 여러분, 적도 지방이고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져. 지금 여기 north. 여기가 북극이야, 북극. 그러니까 적도에서 북극으로 갈수록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사우스 적도에서 남극 쪽으로 갈수록 살펴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지구가 있을 때 이 지구의 가운데가 적도잖아, 적도. 0도. 이쪽이 지금 북극, 아래쪽이 지금 남극이거든. 남극. 자, 이때 이 적도 지방은 태양열이 많이 도달한단 말이야. 그쵸? 극지방은 태양이 조금밖에 도달을 못해요. 왜냐면 같은 면적에 자, 적도에는 지금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럼 이 같은 면적에 태양열이 3개가 도달해. 근데 극지방은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럼 같은 면적의 태양열이 하나밖에 도달을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는 흡수하는 태양열이 어디가 많겠어? 바로 적도 지방에 실제로 흡수되는 태양열이 많겠죠. 극지방은 들어오는 태양열이 적은 거야. 이 그림이 바로 뭐냐면 요 빨간색 요 가그림이에요. 자, 가그림을 보면은 적도 지방은 지금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에너지를 조금 흡수한다 이거야. 이게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 따라서 이 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야.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야. 어디 가장 많아? 극지방, 아니 적도 지방이 가장 많이 흡수하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어지는 거야. 어, 그러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조금 흡수했으니까 조금 내보내고 많이 흡수했으니까 많이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극지방에서도 조금 더 많이 내보내고 있고 적도 지방에서는 조금 덜 내보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적도 지방에서 적도 지방이 아주 착해. 자기가 혼자 열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야 극지방아 너네 춥지? 내가 열 좀 나눠줄게. 뭐가? 바로 공기 그리고 바닷물. 이 공기와 바닷물이 열을 운반해가지고 극지방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착하죠? 그래서 지구 전체가 따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내보내는 열이 전체적으로 좀 비슷해져요. 그래서 여기 나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 이 파란색 그래프가 뭐냐면 지구에서 내보내는 에너지예요. 적도 지방은 자기가 먹은 것보다 덜 내보내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야. 지구 복사 에너지. 적도지방은 자기가 먹은 것보다 조금 내보내요. 왜? 극지방한테 줬어. 어. 극지방은 자기가 흡수한 것보다 더 내보내. 왜? 받았어.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적도지방에서 극지방으로 운반해주기 때문에. 누가? 대기와 해수가. 선생님, 그럼 이 사이지역 어떡하냐? 이 사이지역은 먹은 거랑 내보내는 거랑 비슷하니까 여기는 부족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엄청나게 이동만 많이 시켜줄 뿐이야. 사이지역은. 바닷물이랑 공기가 많이 지나가는 지역이죠. 중간 지역은. 그래서 야, 내 열 많이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예수야? 음. 그래서 그 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적도 지방은 내가 많이 흡수하니까 에너지가 남죠? 이게 뭐야? 이게 남은 에너지. 그래서 이 남은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가 과잉,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 C하고 B는 극지방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잖아. 이거 부족한 양이야. 저 과잉된 양을 부족한 양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해석이 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여기 5번에 보면 답이 3번인데 남는 에너지를 이동시켜준다. 이건 맞는 말이잖아. 그치? 근데 어디에 남는 에너지? 적도지방. 적도지방은 위도가 낮다. 저위도.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죠. 이해될까요? 좋았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할만할 거야. 57쪽까지 풀어오면 되겠거든요. 57쪽까지 문제를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